그리고 평단도 그렇게 안 높으시던데 22달러면은 뭐 25% 떨어진 건데 저는 70 몇 달러에 사갖고 6.5달러까지 떨어진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이번 주에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저도 계좌가 결국 다시 마이너스 두 자릿대가 됐어요. 상관없이 투자는 계속하게 될 테지만 대체 언제까지 물타기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멘탈은 잘 단련이 되어 있어서 별 감흥이 없고 작년에 제대로 폭락장을 겪은 게 개인적으로는 이런 하락을 무덤덤하게 넘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은 이렇게 강철 멘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역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7월에 고점을 찍었을 때 조금 팔고 지금 같은 상황을 맞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어차피 예측을 해봤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도 꾸준하게 돈 생기는 대로 투자를 이어나갈 거고 확신 없는 소수의 종목 말고는 계속 살 겁니다. 그리고 버텨내면 결국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답답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시장을 떠나지 않고 버티면서 매달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저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을 안 하면 다른 거를 할 게 없습니다. 부동산을 살 돈도 없고, 누군가가 그러시더라고요. 주식 말고 다른 걸 해봐라. 근데 다른 거 뭐 할지는 말씀을 못 해주셨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세계에서 주식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쓴 책을 보고 미련 곰탱이처럼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컨텐츠이기 때문에 생각이 비슷하시거나 같은 방법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과 서로 응원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는 월요일 빼고 장이 안 좋았는데요. 설마 했는데 금요일장도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이 빠졌으니까 월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반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어요.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사람이니까 맥이 빠지긴 하지만 기왕이면 많은 수량이 있을 때 올라야 좋은 거니까 좋게 생각하면서 멘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는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시원하게 지난주보다 내려갔습니다. 빅테크 반도체 모두 작살이 났고요. 애플, 엔비디아는 중국 판매 부진과 반도체 수출 규제 영향이라는 분석이고 테슬라는 3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한 주간 15%나 하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유료 회원이 시장 추정치를 크게 뛰어넘게 늘어나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가격 인상을 발표해서 매출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유료 회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요. 다음 주에도 계속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화요일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목요일에 아마존이 빠져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동, 금리 뭐 등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투자 상황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거고요. 실제 이런 것들이 제가 가는 길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주에 스크랩한 기사를 볼게요. 요새 되게 비만약이 핫합니다. 원래 당뇨약으로 개발이 됐는데 비만 치료 효과에 심혈관 질환까지 효과가 있다고 해서 나비 효과가 일어나고 있어요. 기사는 일라이 릴리의 비만약의 효능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좋다는 내용인데 일라이 릴리가 계속 우상향을 하게 될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참 찾아놓고서 사지 않은 종목은 꾸준히 잘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오 기업 템피스트 테라피틱스라는 회사의 주가가 지난 11일 0.24달러에서 9.77달러로 하루에 3,972%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12일에는 60%가 떨어졌다가 16일에 다시 3.64달러에서 6.74달러로 85% 올랐다고 해요. 그냥 이런 일도 있더라 라는 의미로 스크랩을 해봤고요. 혹시 이 종목으로 4,000% 가까이 수익 보신 분이 계실까요? 계시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비만 치료제 나비 효과로 살을 찌게 하는 음료수 회사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코카콜라 펩시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었죠.
근데 이제 배당률도 높아졌고 실적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라고 하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테슬라가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순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안 좋았는데요.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 17.2%와 비교해서 9.6% 떨어진 7.6%로 절반도 못 미치게 나왔고 매출 총이익률도 떨어졌습니다. 당분간 주가가 반등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는데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고 사이버 트럭을 팔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유료 회원이 876만 명이나 늘어나서 시장의 예상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거기에 가격까지 인상을 하기로 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제 가격을 월 20달러에서 23달러로 올렸고 베이직 요금제도 10달러에서 12달러로 인상을 했습니다. 대신 광고형 요금제는 동결을 했다고 하고요. 4분기에도 유료 회원이 77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소식을 기록해봤고 계좌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인 쪽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지난주보다 하나로 300만원 정도 올랐어요. 이더리움도 오르긴 했는데 비트코인만큼은 아니고 이러면 제가 갖고 있는 코인도 올라줘야 하는데 제가 갖고 있어서인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제 계좌의 상황을 보면은 한 주간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계좌가 망가졌을 텐데 제 계좌도 역시나 하락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9.1%였는데 마이너스 14%가 넘었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이번 달에도 열심히 물타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아이온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것도 상황 봐서 수량을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영상에 속슬 때문에 힘들다는 댓글이 달렸는데 세배 레버리지 ETF는 원래 이런 겁니다. 이 정도 각오는 하셨어야 하는 거고 당장 팔아야 하는 돈이 아니면 발을 들여놓은 이상 지속적으로 평단을 낮춰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저는 앞으로도 양전하기 전까지는 수량을 늘릴 겁니다.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단도 그렇게 안 높으시던데 22달러면은 뭐 25% 떨어진 건데 저는 70 몇 달러에 사갖고 6.5달러까지 떨어진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미국 계좌는 요거 오리진 머티리얼스 이거 빼고는 특별히 걱정되는 주식이 없습니다. 떨어지면은 그냥 땡큐 하고 사면 돼요. 그리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연금저축 계좌는 지난주에 비해서 4% 정도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튼튼합니다. 나름 제가 머리 굴려가면서 투자하고 있는 계좌가 마이너스 14%를 기록 중인데 만약에 작년 2월부터 그냥 QQQ SPY를 샀으면 저의 현재 계좌보다 훨씬 나았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매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냥 복잡한 게 싫으신 분들은 미국 나스닥 100, S&P 500 이 ETF에만 투자하셔도 충분히 수익률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의 유일한 근심거리인데 계좌주는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냥 꼴도 보기 싫어요. 이런 종목을 사시면 안 됩니다. 우량주만 사세요. 믿음이 있는 주식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는 물타기 했다는 영상을 올리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사는 날에는 더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품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